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유로존 재정 위기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대표적인 의류 소매업체인 갭의 실적 부진 전망에 소매 유통업종들의 약세를 이끌며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74% 내렸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그리스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로 하락했습니다. 독일 증시는 금융주들이 대체로 약세를 보이면서 1.24% 내렸습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초청과 관련해 중국의 발전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자신들의 발전에 활용하도록 기회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초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물가 상승률을 종전 3.2%에서 4.1%로 크게 올려잡았습니다. 당초보다 무려 0.9%포인트 올라간 수치로 최악의 경우 4.5%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간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 마감했던 뉴욕 증시 정리하고 전일 우리장 정리 또 합니다. 오늘장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 짜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대박 전략 역시 김성난 대표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지난주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들부터 정리를 시작해 볼 텐데요. 지난주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4주째 하락을 보였습니다. 한 0.4%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지난 금요일에는 다시 하루 만에 2,100선을 회복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판 종목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전히 그 외국인들은 역시 그 은행주들에 대한 지금 매수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하나금융지주가 되겠고요. 그 다음은 KB금융이 두 번째로 올라왔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이닉스인데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하루 동안에 이제 그 놓고 봤을 때도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 삼성화재, 그리고 다섯 번째는 LG생활건강입니다. LG생활건강 그 금요일 날도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기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은 한 주 동안에도 가장 많이 OCI를 매수를 했습니다만 금요일 날에도 가장 많이 매수하는 종목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호남석유, 그리고 세 번째는 삼성물산. 이제 요 순서가 금요일 날에도 가장 많이 매수한 순서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현대차, 그리고 다섯 번째는 LG를 주간 상위 종목으로 올려놨습니다. 반면에 매도한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외국인은 기관과 반대로 OCI를 가장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대차, 그리고 세 번째 SK이노베이션, 네 번째 LG화학, 그리고 LG를 가장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기존에 또 주도주이자 최근에 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던 그 LG그룹주들에 대해서도 매도를 하는 부분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기관은요. 반대로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KB금융을 매도 상위 종목으로 올려놓으면서 외국인과는 상당히 크게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삼성전기, 그리고 우리금융을 또 다섯 번째로 매도를 하면서 은행주들에 대해서는 많은 매도를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코스닥 쪽 정리를 해보죠. 코스닥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지난 주말 닷새째 하락을 보였는데요. 주간 기준으로는 무려 4%나 급락을 보였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들 정리하겠습니다. 예, 일단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쪽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은 파라다이스, 다음 CJ홈쇼핑, GS홈쇼핑, CJ E&M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기관 쪽에서는 SFA, STS 반도체, 현진소재, 네페스, 에이스 디지텍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전일 코스닥 시장 마감 시황을 좀 언급을 해드린다면,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닷새 연속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신규 상장 소식도 있었지만은 정강후약의 모습을 보이면서 486.24포인트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징 테마로는 그 대형마트들이 경쟁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판매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에 관련주인 수입육 유통주인 한일사료 그리고 대국 등이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특징주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일 신규 상장한 골프존입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된 골프존 같은 경우에 공모가인 85,000원보다 높은 94,400원의 시초가가 형성이 됐지만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9.4% 하락한 85,500원 정도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그 최근에
신규 상장과 관련해서 조금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골프존 같은 경우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골프존이 상장 첫날에 시총 10위권에 올라왔다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증시 정리를 해봐야 할 텐데요. 전해드릴 이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리스에 대한 재정 위기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그리스의 국가 신용 등급을 3단계나 하향 조정을 했었고 유럽 증시 하락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기업들의 실적 부진 소식 역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한 요인이 됐었는데요. 유럽과 미국 함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조금 기분 좋게 강보합으로 출발했지만 조금 악재가 쏟아지면서 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원유 시추업체인 BP가 3분기 연속 순이익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에 그 부분이 호재가 되면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광산주, 은행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기분 좋게 출발했지만 출발하고 난 뒤에 좀 전에 말씀드리면서 상승세를 반납을 하면서 하락 전환 마감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그리스 문제가 있겠지만은 독일 최대 은행이 유럽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 발표 소식이 악재가 되면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가 유럽 최대의 경제권인 독일이 수개월 내 성장 모멘텀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악재가 됐고요. 그리고 하락 전환하고 난 뒤에 국제적 신용평가 회사인 피치가 그리스의 신용 등급을 강등을 하면서 낙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나 독일 같은 경우는 1.24%, 91포인트 빠지면서 하락폭이 상당히 확대가 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용 등급 하향 조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그리스의 장기 해외 및 국내 통합 발행자 등급을 기존 WB+에서 B+로 강등 조치를 했습니다. 단기 IDR 등급 같은 경우에는 B를 유지했고요. 세 부분 매겨진 등급 모두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재정 적자 목표를 맞추기 위한 고강도 긴축으로 경제가 피폐해지고 있는 점, 그리고 구제금융 지원 조건으로 민영화가 거론이 되면서 EU 국제통화기금 공동 지원 일정이 지연될 위험이 있다는 점이 반영이 되면서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된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강등 조치는 그리스의 당면 과제 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그리스는 극단적인 수준의 재정 및 구조적 개혁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지속적인 경제 회복을 위한 토대와 국가 지불 능력을 확고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그리스 문제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면서 피치의 신용 등급 하향 조정이 됐고요. 그러면서 일단 채무 만기 연장이라든지 어떤 조치가 확실하게 나와야 조금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이탈리아의 그 국가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이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탈리아도 지금 하향 조정이 되면서 그리스 그리고 포르투갈에 한정돼 있던 그런 그 채무 위기가 유럽 전체적으로 퍼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조금 이탈리아 신용등급 전망도 하향 조정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저성장이 현재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치권의 의지도 약하다는 것이 지금 현재 이유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그 지난주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그리스 그리고 유럽권 채무 위기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관찰이 필요하고 빠른 조치가 나와야 시장이 빠르게 안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미국 쪽으로 넘어가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미국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경제 지표들이 안 좋게 발표가 되면서 마찬가지 소매업종의 실적도 안 좋게 나오면서 하락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하락 출발하고 난 뒤에 마찬가지로 그리스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악재가 되면서 낙폭을 또 확대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낙폭을 좀 많이 하는 시도가 나왔지만은 금융주, 소매업종주, 에너지주 같이 이런 업종들에서 하락세가 확대가 되면서 낙폭은 다시 확대가 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우 산업지수 같은 경우는 93포인트 정도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19포인트, S&P 같은 경우는 10% 정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금융주 같은 경우 골드만삭스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때 행한 모기지 증권 딜 관련 추가 조사를 위한 해당 중역들이 연방 검찰에 소환될 것이란 소식이 악재가 되면서 골드만삭스는 하락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금융주 전체적인 악재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융주가 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소매업종주가 약세를 보였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가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오늘 쪽 우리나라 IT 업종도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금융주, IT 그리고 정유주 같은 경우에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상 초반에
갭의 실적과 그리고 에어로포스탈의 실적이 악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언급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최대 의류회사인 갭은 전날 부진한 실적을 공개하면서 올해 실적 전망치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3% 급감한 2억 3,300만 달러, 주당 순이익 40센트를 기록을 했고요. 매출은 1% 감소한 33억 3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면화값 상승으로 비용이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저가 판매 매장에서도 가격 차별화에 실패를 하고 3월 일본 지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순이익 전망치도 지난 2월 1.88달러에서 1.93달러에서 하향한 1.40에서 1.45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티네이지용 의류업체인 에어로포스탈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순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64% 감소한 1,640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이번 분기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인 27센트보다 크게 하회하는 11센트에서 16센트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매출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한 4억 6,92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인 4억 7,800만 달러를 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매업종의 실적이 좋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가 좋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가 좋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IT 소비재도 마찬가지로 선진국 소비재라고 할 수 있는데 IT 업종이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일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IT 업종의 주가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지난주 금요일 마감됐던 아시아 쪽 그리고 국내 증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장중 등락을 보이던 아시아권 증시는 대체로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정리 부탁드리죠. 네, 일단 아시아 시장에서 이제 중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양쪽 시장 모두 하락세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는 이제 이틀 연속 좀 하락을 보였는데요. 그 폭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0.04% 내린 2,858.46으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자, 이 부분은 계속해서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 정부의 긴축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과 그리고 이제 지금 전력 부족이라는 문제가 중국까지도 지금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전기료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작년 4분기 정도를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요. 이 중국이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전력 공급 제한으로 월별 조강 생산량을 감소하고 또 철강제 가격이 상승했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전력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게 된 한 7월 정도쯤이 됐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그 발전기 부분이랄지 혹은 철강 비초월 금속의 업종에 상당히 조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그쪽으로도 좀 생각을 해두시고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 전력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죠. 참고를 하시고요. 일본 증시도 이틀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0.14% 내린 9,607포인트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요. 도쿄전력의 손실 규모가 1조 엔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에 일본 에너지 산업 발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칸사이 전력이 4.9% 빠지는 등 관련주들이 또 줄줄이 하락을 하는 그런 형태를 좀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럼 국내 시장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래도 상승폭이 이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반가운 반등이 아니었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목요일 아주 워낙 크게 좀 밀리다 보니까 많은 우려감들이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그러한 하락세가 멈춰졌다라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6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일단은 지지를 받았다라는 점에서는 조금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지금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그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200억 좀 넘는 부분들을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고 기관이 지금 1,700억 넘는 매수,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비차익 매수가 유입되면서 3,300억 정도 매수 우위를 나타내면서 일단은 시장이 반등에 나섰다라는 것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은 대다수 또 상승하는 형태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존의 주도주 입장에서 자동차, 현대차 3인방은 상승을 했습니다만 화학주들은 다이와증권에서 이 투자 의견을 하향하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악화되면서 하락세로 마감을 했다는 것도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반면에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내수주, 그리고 패션, 특히나 패션 쪽에서 한섬이랄지 LG 패션 같은 경우가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아모레퍼식도 5%, 그리고 현대백화점도 3.95%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 가스 그 업종에서도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그 한국전력
흐름 상당히 좋죠. 그래서 금요일 시장에서도 3%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장중에는 6%가 넘게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역시 2.6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특징적으로 SK증권, 그러니까 여타 다른 증권주들은 계속해서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상당히 조심하셔야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SK증권은 6.76% 급등을 하는 형태를 보여줬었습니다. SKCNC의 그 자회사 편입 가능성에 좀 강세를 보여줬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급하게 쫓아가신다거나 그 증권주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확인을 하신 이후에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닷새째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시장 상황 여전히 풀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개인만 매수를 하는 형태를 보여줬었습니다. 아까 이제 정태근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외에 전자책 관련주들이 미국 내에서 일반 책보다 오히려 더 많이 판매가 잘 되고 있다는 소식에 국내에 있는 그 전자책 이북 관련된 주식들이 강세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브와 예스24도 강세를 보여줬고요. 이니시스가 상한가를 마감을 했는데 M&A 호재의 그 전자지불 관련주들이 또 다른 주식들도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빌리언스와 다날 등도 11%로 각각 강세를 나타냈다는 것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국내 아시아도 함께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늘장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기에 앞서서 오늘 각 증권사들은 어떤 리포트들을 내놓고 있는지 리포트 내용 살펴보고 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각 각 증권사 리포트 내용 살펴봅니다. 오늘은 동양종금증권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은 5에서 6월 컨디션 상위 업종으로 비철금속과 기계, 정유, 은행, 건설, 인터넷, 미디어, 엔터, 담배를 꼽았는데요. 이번 달 컨디션의 특징으로 경기 방어주, 내수주, 소외주의 매력도 상승과 원자재 가격 상승 수혜주의 매력도가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비철금속, 기계 등 단기, 중장기 소외주와 은행, 음식료, 통신 서비스 등 내수주, 어닝스가 여전히 긍정적인 정유업종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IBK투자증권은 한국의 4월 산업활동 동향에서 광공업 생산과 소매 판매, 서비스업 생산 등이 2개월 연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하지만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전년 동월비 상승률은 3개월 연속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다만 선진국 경기 모멘텀 둔화, 유럽 재정위기 재발 우려 등 대외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위험 요소로 남아있는데요. 이에 따라 경기 모멘텀 개선은 3분기 중에나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현 시장이 3월에 이어서 레벨업된 두 번째 저점 통과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2100선에서의 변동성 확대는 바닥 따지기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에 매수 템포를 점차 빠르게 가져가면서 주도주 중심으로 비중 확대를 해보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번 한 주 역시 외국인 수급 변수에 좀 더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금주 미국과의 지수 연동성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수 변동은 예상되지만 미국보다 견조한 시장 움직임이 기대된다고 조언했습니다. 따라서 지수 2100선 확인이 필요하며 매수 시점은 이어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오늘은 신영증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청담지점의 정광익 대리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신영증권 의견 자세히 정리 부탁드리죠. 예, 알겠습니다. 경기가 상승하는 국면에서 본격적인 후퇴는 아니지만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소프트 패치라고 합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 조정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미국의 소프트 패치 현상인데요. 미국의 4월 경기 지표가 선행지수를 비롯하여 산업생산, 소매 판매 모두 전월 대비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이 현상이 바로 소프트 패치 현상입니다. 추세적인 경기 둔화가 아니지만 일시적인 경기 회복의 둔화인 것이죠. 현재 미국 경기 지표 중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미국 소비 지표인데요. 이러한 소비의 행방을 알 수 있는 소비심리 지수는 최근에 좀 엇갈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나타나는 현상과 같이 물가지수 상승세가 완화될수록 향후 미국 소비 심리에 대한 기대감은 커질 수 있는데요. 오히려 물가지수 하락세가 반영되기 시작하는 5월 소비지표에 대한 기대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완화됐을 시기에
소비 심리는 추세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으로 관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은 소프트 패치와 결부된 글로벌 자산 시장의 안전 자산 선호도입니다. 그간 자료를 보면 달러 인덱스 상승과 유럽 CDS 지수가 동반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한국과 미국 증시 모두 조정세를 좀 보였었습니다. 최근 달러 인덱스와 유럽 CDS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국면이고 그리스의 신용당급이 한 3단계 정도 강등되었고 또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스의 워크아웃에 대한 유럽권의 합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클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직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유로존이 그리스 국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시점이 아마 단기적으로 안전자산 선호도가 다소 축소되고 글로벌 자산시장 반등이 초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미국 업종별 수익률 상위 종목을 보면 경기 방어 업종이 주로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야기된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글로벌 위험 선호도가 높아지기 전까지는 경기 방어주에 관심을 갖자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경기 방어주 안에는 최근 이익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는 업종이 긍정적일 수 있는데요. 즉, 약 7% 정도 상승했던 음식료 업종, 보험업종, 통신업종, 유통,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약업종 중에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후 글로벌 위험 선호도가 다소 높아진다면 최근 밸류에이션 낙폭이 과대했던 정유 및 화학 업종이 좀 유망해 보이고요. 그 이후에는 중장기 성장성이 부각되는 자동차 및 조선 업종에 대한 관심이 긍정적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신영증권의 의견 들었는데요. 청담 지점의 정광익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후 8시 50분 투자 손자병법이 시작됩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증시 2100선 지켜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기관들의 매수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실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느냐 아니면 매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증시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외국인들의 수급 전망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변수 또한 고려를 해봐야 될 텐데요.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미국 기업들의 실적 부진도 역시 우리 증시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신용등급도 하향됐는데요. 피치가 BB 플러스에서 B 플러스로 무려 3단계나 낮추면서 세계 시장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 증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저희가 정확한 전략을 또 짜봐야 되겠죠. 신한금융투자와 함께하는 신한리포트에서는 우리 시장 딱히 모멘텀이 없는데 그래도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8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22분이고요. 개장을 한 38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전략 세워드리죠. 먼저 김성년 대표님. 네. 예. 자, 일단은 시장이 계속해서 그 변동성이 그 큰 상태가 좀 지속되고 있죠. 근데 이러한 형태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은 이 국내 증시가 좀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주요 원자재 가격의 어떤 변동성 자체도 조금 축소가 돼야 될 부분이겠고 또 외국인의 그 매도세가 좀 진정돼야 되는 부분들이 먼저 좀 나와줘야 될 것이고요. 이제 그 이후에라도, 그러니까 차차 이제 조금씩 나타내야 될 부분이겠습니다만, 이 경기 모멘텀에 대한 이 신뢰감을 빨리 회복이 돼야만이 어떤 시장이 조금 더 안정을 가질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환율이랄지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이 국내 시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업종별로 또 매출 및 이익 증감에 따른 희비가 좀 엇갈리면서 이 종목별 차별화 흐름이 여전히 조금 심화되고 있죠. 이제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시장을 놓고 봤을 때도 이 반등을 함에 있어서도 반등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좀 얻어맞을 수 있는 부분들로 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어느 쪽으로 조금 그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그 좀 준비된 화면을 보면은
최근 이제 그 나름대로 중형주들의 좀 흐름이 그나마 조금은 안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조정의 좀 가장 큰 요인이라면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근데 5월 이후 대형주에만 2조 7천억 원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중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형주가 상대적으로 조금 덜 빠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익 모멘텀이 상당히 가장 양호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세라는 부분이 대형주에는 2조 7천억 원이 넘었습니다만 오히려 중형주에서는 1347억 원 정도입니다. 1347억 원 정도의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좀 여러분께서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시장에서 사실 신용융자 잔고도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거의 사상 최고 수준치에 거의 다 와 있는 부분들 지금 이제 나가는 자료 화면을 보시면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도 수급적인 부분에서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신용잔고 지난번에도 그랬죠. 반등 나오는 날 아침에 수요일 아침에도 제발 신용잔고나 미수 쓰고 계신 분들 또 무슨 이자가 기가 막혀 하는 그런 대출 받고 계신 분들 가급적이면 이번 반등을 통해서 되도록 대다수의 좀 정리를 좀 하시라는 말씀을 먼저 좀 자주 해서 드립니다. 근데 그 부분이 신용잔고가 이렇게 크게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요. 시장 전체적으로 큰 조정이 나왔을 때 대다수의 부분들은 그냥 다시 되돌리는 부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이 신용잔고를 많게 털어버리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큰 폭으로 밀어버린 다음에 오히려 밀어가지고 털고 자기네들이 저점 매수해서 그 다음에 끌어올리면 끌어올렸지 신용잔고가 이렇게 많은 상태에서는 끌어올리질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시장 상황은 상당히 불안하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오히려 좀 맞겠고 리스크 관리를 하는 차원이 조금 더 맞겠다. 그나마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좀 대안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아까도 이제 시장 정리해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내수주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류 패션이랄지 유통이랄지 또 카지노 쪽 업종도 좀 나름대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부분들 이제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도 6%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죠. 네, 그런 것처럼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비중은 한 10% 정도로 작게만 하시면서 목표가도 낮게 또 손절매도 아주 짧게 바투 잡는 방법이 좀 유효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적인 부분으로 간단하게만 조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금요일 시장에서 장중 이제 밑꼬리를 달았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지난 이제 전저점 부분까지 다 왔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또 60일 이동평균선에 도달을 했죠. 그래서 이번 주 시장에서는 이 6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지 확인을 조금 하시는 것이 좀 중요하겠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바람으로는 조금 지지가 잘 돼서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6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지력이 상당히 약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락의 폭은 조금은 더 열어놓는 것이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조금 더 하시는 것이 조금은 더 안전한 투자 방법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오늘장 구체적인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주실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기술적인 분석보다는 대외 변수에 주목해보자. 지난주 내내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이번 주는 어떻습니까? 네, 이번 주는 좀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 일단 안 좋은 변수들 다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악재가 지속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악재가 중첩이 되고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이 바닥을 다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조심스럽게 조금 조정이 마무리되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2100포인트 같은 경우에 조금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잡는다면 저 같은 경우는 2090포인트만 이번 주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까지만 지켜준다면은 시장이 좀 반등 시도가 나오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수 포인트를 짚어드려가지고 조금 맞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경우에도 조금은 2090포인트를 지지하는 경우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90포인트 이전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일단 미국의 소매업종 실적 소매업종의 실적보다는 조금은 그리스 그리고 이탈리아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아무래도 외국인의 수급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조금 약세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2090포인트만 지켜준지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대외적 변수보다 대외적인 변수도 같이 봐야 되겠지만은 중요한 지수대인 2090포인트 지지적도 한번 보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번 주 발표될 경기 지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4일 같은 경우는 신규 주택 판매가 지금 그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발표될 경제 지표죠? 예. 미국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입니다. 24일 같은 경우는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25일 같은 경우에는 내구재 주문, 그리고 26일에는 GDP 수정치, 그리고 주마다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고요. 그리고 27일에는 개인소득, 소비지출, 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봐야 될 게 신규 주택 판매 건수 같은 경우에 지난주 발표된 기존 주택 판매 건수가 505만 건을 기록을 하면서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주택 판매 건수도 그렇게 별 볼 일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렇게 기대를 할 부분은 아니고 어차피 안 좋을 것이다 이런 부분은 확인할 것 같고요. 내구재 주문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 내구재 주문, 내구재 같은 게 말 그대로 한번 구입하면 1년 이상 사용하는 제한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구재 주문은 기계로나 공장, 설비 등 자본재를 비롯해서요. 그 차량과 시설 주문 등을 포함하는 지표라고 합니다. 기계 설비와 같은 자본재 주문이 늘어나면 몇 개월 뒤에 생산 증가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에 매우 민감한 지표이기 때문에 경기 변동, 전환 여부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소득 그리고 소비지출, 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개인들의 소비심리라든지 그리고 개인의 소득 그리고 소비 지출이 어느 정도 지금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고요. 이렇게 개인들의 소비를 확인해야 되는 지표를 왜 봐야 되는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부분이 소비이기 때문에 이런 개인들의 소비 지표는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업종하고 이제 종목하고 마무리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주말 쪽에 LCD 패널 가격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LCD 업종에 호재가 되면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조금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간단히 짚어본다면 저번 달 같은 20개월 만에 반등을 한 뒤에 또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9월 달에 $360를 기록하고 난 뒤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지난달에 하락세를 멈춘 뒤에 $237로 지금 2개월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LCD 업종은 이제부터는 조금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신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유성기업이 지금 파업을 한 것이 조금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의 70% 정도 되는 자동차 엔진 부품을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엔진 부품이 제대로 조달되지 않는다면은 완성차 업체,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게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조금은 주가가 흔들리지 않겠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금융주, 그리고 에너지, 소매업종주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조금 IT 업종 내에서도 조금 반도체는 조금 틀리게 봐야 될 것 같은데 LCD는 조금은 긍정적이겠지만은 반도체 그리고 LED 같은 경우는 소매업종 약세로 인해 가지고 좀 안 좋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관심 종목은 카프로, LS산전 그리고 KT뮤직, LG 디스플레이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카프로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조금 집중이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러면서 조금은 반등 시도가 나와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LS산전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투신의 수급이 집중이 되고 있으면서 마찬가지로 반등 시도가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KT뮤직은 금요일날 말씀드렸듯이 바닥에서 지금 현재 올라와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3일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어제 그 금요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을 지지를 하면서 조금 반등 시도가 나왔는데 오늘 2차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LG 디스플레이는 아실 겁니다. 조금 전에 LCD 패널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주말에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는 오늘 시장에서 조금은 강세를 보이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관심 종목 얘기해보죠. 먼저 김성현 대표님, 오늘은 핵심 포인트만 간략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에이블 CNC입니다. 예. 미샤로 잘 알려진 화장품 제조 기업이죠. 그리고 중국 내수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바로 화면 좀 보여주시면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들 지금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차트로 넘어가서 지금 이제 그 19일 날 좀 상승을 하고 나서 조금 쉬어가는 구간인데 이 정도라면 28,000원 정도에 일단은 매수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목표가가 손절매도 상당히 짧게 잡겠는데요. 목표가는 3만원 정도로 한 6%, 7% 정도 지금 목표를 한번 잡아보고 손절가는 27,000원으로 매우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국 내수시장 확대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고 그리고 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괜찮다라는 말씀으로 에이블 CNC 관심 종목으로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무가 오늘자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예.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뭐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뭐 석유화학, 정유, 가스 같은 화공 플랜트를 설계하고 시공하고 시운전까지 하는 플랜트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으로 넘어가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중동에서 이제 호주 그리고 뭐 중앙아시아 쪽으로 사업 능력을
넓혀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호재가 되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투신의 수급이 집중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신의 수급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마찬가지로 주가는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줄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22만 원 가격대에서 거의 뭐 쌍바닥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한번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죽은 다음에 다시 한번 22만 원의 가격대에 접근했지만 긴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22만 가격대를 지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양봉이 나오고 난 뒤에 조정을 받고 전일 5일선을 지지를 하면서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2차 반등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자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기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고요. 매수가는 조금 디테일하게 22만 7천 원 이하로 한번 설정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마찬가지로 쌍바닥을 형성했던 22만 원 가격대 설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일단은 전고점 부근인 24만 5천 원. 디테일하게 25만 원이 되겠지만은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서 24만 5천 원에 목표가를 1차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심 종목 살펴봤고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장 대응하기에 앞서서 한 말씀씩 전문가께서 조언해 주시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좀 전에 정태근 전문가가 오늘 좀 약세 출발이 예상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예상 지수를 보니까 코스피가 한 14포인트 정도 내리면서 장을 출발할 것 같습니다. 김선훈 대표님, 네. 오늘은 어떤 말씀 주시는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금요일과 똑같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배팅보다는 확인이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 시장은 상당히 아직까지도 불안정하고 있고요. 글로벌적인 약재들이 아직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확실하게 바닥을 다지는 거 확인한 이후에 조금 배팅하는 것이 나중에 하시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매수에 나서는 것보다는 일단은 확인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셨고요. 이번엔 정태근 전문가. 네. 예.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하루보다는 좀 일주일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도 조금 쉽지 않은 한 주가 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끝은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악재가 계속해서 중첩이 될 때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장 속에서 기회를 찾았기 때문에 이번에 오늘도 마찬가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약세 출발이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약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종가상 2090포인트만 지켜준다면은 그 부분대에서 지지력이 보이면서 우상향을 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에 대해서 겁내지 마시고요. 어쨌든 대세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대세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고점 신호 절대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이 앞으로 시장이 상승한 추세 속에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겁내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낙폭 과대적으로 접근해 보는 게 맞고 이후에는 조금 주도주를 확인해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의 대박 전략 역시 김성남 대표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경제TV에서는 샘플러스 전문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명쾌한 시황 분석 그리고 종목 분석도 함께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plus.cntv.co.kr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참고하시거나 전화로도 문의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1577-745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의 감 3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9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